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창조 경제를 공부하고 갈 길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창조 경제란 없던 것을 갑자기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혁신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분야의 창조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국내 최초로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하며 벤처 신화를 이끌었던 분이죠. 현재 창조 경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를 만나 대한민국 창조 경제의 성공을 위한 해답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고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 경제.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확한 의미와 실천 방향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내 벤처기업의 선구자로 통하며 창조 경제의 멘토로 불리는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를 제가 직접 만나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창조 경제란 무엇인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강의하고 여기 오시는 길이잖아요. 예. 네, 어떤 강의 하셨어요? 앞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들한테 왜 창업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 뭐 이런 강의 한 2시간 하고 왔죠. 아, 그렇군요. 교수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저는 대부님 이렇게 한번 아이고. 부르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하면 벤처기업계 대부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선구자 정도면 대단히 고맙고, 아. 예. 네, 아무래도 벤처기업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경제가 좀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세요? 어떠세요? 뭐 실제로 성장성이 대한민국이 7년째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0불 규모에서 2만 불 돌파하는데 50년이면 됐는데 최근 7년 사이에는 거의 그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미국보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죠. 여기서 또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박근혜 정부가 내건 핵심 공약이랄까요? 어떤 기치 중에 하나가 창조 경제죠. 그렇죠. 창조 경제인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조 경제란 뭐고 2014년 대한민국에 왜 창조 경제가 중요한지 듣고 싶습니다. 뭐 창조 경제는 말 그대로 창조성이 돈이 되는 경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창조가 돈이 됐던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실행력이 돈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남을 따라가는 실천력보다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창조성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 창조 경제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남들을 쫓아왔잖아요. 쫓아올 때는 창조성 중요한 것보단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게 중요했죠. 근데 이 경제 방식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2만 불대라는 거예요. 그건 69개국을 비교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들이 안 한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한 거 하려면 그게 바로 창조성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바꿔야 되는 거죠. 네. 벤처기업은요, 많은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 창의성 이런 게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젊은이들의 어떤 고용 문제랄까요? 이런 것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 실업이 요즘 문제가 되잖아요. 대기업에만 너무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창업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대기업은 일자리를 못 만들어요. 한국도 지난 15년간에 걸쳐서 대기업은 150만 개 일자리를 없앴습니다. 일자리 만든 게 아니에요. 일자리를 줄였어요. 미국의 4%의 벤처기업이 일자리 60%를 만들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벤처밖에 없습니다. 이 벤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성장과 고용을 달성하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추격형 국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도하는 국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잡으려는 국가. 추격형 국가가 한계가 바로 2만 달러다. 이게 2만 달러의 덫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 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지금 필요한 게 어떤 방향, 어떤 정책일까요? 한마디로 도전을 허용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빠른 추격자형 경제에서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안 뛰는 사람은 혼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자를 혼내줬습니다. 근데 새로운 창조에서는 도전할 때마다 성공하는 건 도전이 아니에요. 뭐 한 10개 도전하면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실패를 다 없애겠다 그러면 도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창조적 도전에 의한 실패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미학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창조 경제를 위해서 사실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정책들의 중간 점검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창조 경제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창조는 연결이다 그랬어요. 연결이다. 그러니까 연결을 가로막는 게 규제죠. 그러니까 부처 간에 벽이 있으면은 부처 간에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제야말로 창조성을 막는 제일 큰 원인이죠. 그래서 규제의 벽을 없애는 규제 혁파. 이게 창조 경제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근데 규제만 없앤다고 연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줘야죠. 이게 정부 3.0이에요. 개방 정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업가 정신이 들어가서 이걸 왕성하게 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확 꼽히겠죠. 이것이 창조 경제가 꼽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 만에 성적표를 봤더니 오히려 규제가 2.4% 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규제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규제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규제는 뭐 보면 옷 비슷한 겁니다. 우리 MC님도 봄이 되면 봄옷을 입죠. 그렇죠. 여름이 되면 여름옷을 입어요. 겨울에 여름옷을 입으면 안 맞는 거죠. 규제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옷을 바꿔 입고 갈아입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없애야 될 옷들은 안 없애고 새로운 옷은 자꾸 입고 있으니까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 창조 경제 발전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시작도 못했다. 아까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작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의 48%, 거의 절반 가까이가 벤처가 기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의 양대축이 벤처와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대기업이 이끌고 간다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창조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건 당연히 한국의 이끌어가는 중심축은 완전히 벤처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것이 한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죠. 유일한 비결.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벤처 부흥기 그게 좀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죠. 그렇죠. 예. 올 수 있을까요? 오게 만들어야죠. 네. 예. 현장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